싸가지 없는 사람 기품 있게 눌러주는 5가지 말. 당신 오늘도 당했죠? 선 넘는 농담에 어색하게 웃고 집에 와서 이불킥 하셨죠? 여기 충격적인 팩트 하나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화내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이 됩니다. 진짜 고수는 화내지 않아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면서도 상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죠. 30대는 참고 40대는 피하고 50대가 되면 후회합니다. 왜 진작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오늘 싸가지 없는 사람 앞에서 품위는 지키고 주도권은 뺏어오는 마법 같은 말 5가지를 공개합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내일부터 달라집니다. 직장이나 모임에서 꼭 한 명씩 있죠? 선 넘는 농담을 던지거나 무시하는 투로 말하는 사람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당황해서 웃어넘기거나 뒤늦게 집에서 분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자라요. 당신이 당황하거나 화를 내면 그들은 승리감을 느낍니다. 30대에서 50대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 나이대는 품격이 곧 경쟁력이거든요. 기품이란 목소리 톤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이들에게 던질 첫 번째 한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무례한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습니다. 상대의 반응으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죠. 당신이 당황하면 그들의 목적 달성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평온함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공격할 지점을 잃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마치 펀치를 날렸는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요. 하버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품격 있는 대응은 상대의 공격성을 73%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상대가 원하는 감정적 반응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당신을 만만한 사람에서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꿔줄 마법의 문장들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무례한 농담을 들었을 때 절대 같이 웃지 마세요. 차분한 눈빛으로 의도를 물으면 상대는 자신의 무례함을 스스로 설명해야 하는 궁지에 몰립니다. 그냥 장난이지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전혀 장난처럼 안 들려서요 라고 받아치세요. 이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뒤집힙니다. 직장인 A씨는 이 방법으로 3년간 괴롭히던 상사를 잠재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의 의도가 뭔가요? 딱 한 번 물었을 뿐인데 그 후로 상사는 A씨 앞에서 말을 조심하게 됐죠. 당황한 건 당신이 아니라 무식한 말을 뱉은 상대여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비난이 아니라 팩트를 전달하는 겁니다. 싸가지 없네라고 싸우는 것보다 당황스럽다는 표현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냐고요? 상대의 무례함을 더 크게 부각시키거든요. B씨는 명절 때 친척이 아직도 결혼 안 했어? 라는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당황스럽네요. 제 사생활이 왜 그렇게 궁금하신지. 그 후로 친척은 입을 닫았습니다. 감정을 빼고 팩트만 전달하는 우아한 선언 앞에 상대는 자신의 수준이 얼마나 바닥인지 비로소 직감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기품입니다. 세 번째, 질문인가요? 아니면 본인 의견인가요? 참견과 조언을 구분 못하는 오질 앞에는 이만한 약이 없습니다. 이 말의 위력은 상대의 공격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아, 그건 그냥 당신 생각이구나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C씨는 직장 선배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말에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질문인가요? 의견인가요? 의견이시라면 참고하겠습니다. 선배는 더 이상 참견하지 못했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의 무례한 참견은 한낱 사소한 의견일 뿐인 것으로 전락합니다. 당신의 삶에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게 만드는 기술이죠. 네 번째, 3초간의 침묵 후 네, 알겠습니다로 종결하세요. 상대의 무례함에 대꾸할 가치가 없을 때 쓰는 고난도 기술입니다. 빤히 쳐다보며 3초간 정적을 만드세요. 그 정적은 상대에게 당신의 말은 수준 이하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짧게 끝내세요. D씨는 상사의 너 이것도 못해? 라는 말에 3초간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했죠. 상사는 자기 말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대화를 이어가지 않는 것 자체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방어이자 공격입니다. 말이 길어지면 품격은 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다섯 번째,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례한 말은 다시 뱉는 순간 그 추함이 2배가 됩니다. 상대는 본인의 입으로 그 싸가지 없는 말을 반복하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이 씨는 동료의 너 요즘 살쪘네? 라는 말에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료는 당황해서 말을 흐렸습니다. 기품은 상대에게 거울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본인의 바닥을 스스로 확인하게 만드는 것만큼 완벽한 복수는 없어요. 품격은 지키되 상대를 스스로 무너지게 하세요. 이게 진짜 고수의 전략입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말 봤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둘째,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네요. 셋째, 질문인가요? 의견인가요? 넷째, 3초 침묵 후 네, 알겠습니다. 다섯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품격은 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갑옷입니다. 오늘 배운 5가지 말, 당장 내일 거울 보고 딱 3번만 연습해 보세요. 무례한 사람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하루를 망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품격을 충전하세요. 지금까지 MK와 함께였습니다. 당신의 단단하고 우아한 일상을 응원합니다.